지금 사두면요, 확실히 저렴하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요즘 저한테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지금 지방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같은 시기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현재 지금 지방에 있는 아파트, 지방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시면요. 고점 대비 하락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고점만큼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요. 고점보다 지금 많이 하락을 해 있다라고 하면요. 반대로 나중에 상승의 흐름이 왔을 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지방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들을 봐도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인데요. 33평 기준으로 고점이 10억 3천 정도였고요. 최근에 7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고점 대비 2억 5천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고점이 33평 기준으로 12억 2천 정도였는데 최근 9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아직까지는 2억 7천만 원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대상 아파트인데요. 34평 기준으로 고점이 10억 3천 정도였고요. 최근에 7억 9천 정도에 거래가 되면서 고점 대비 2억 4천만 원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아파트들은요.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인데요. 아직까지 그런 아파트들이 거의 2억 이상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같은 돈으로 서울 수도권에 사는 것과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를 사는 것 이렇게 비교하면요. 확실히 평수도 넓고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상품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연식이죠. 그만큼 같은 돈으로 연식이 더 새 것인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5억 정도의 돈으로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5억 정도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요. 요런 곳을 살 수 있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20평대 아파트가 5억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대부분 연식이 88년에서 90년 정도 돼요. 연식이 15년, 36년 정도로 구축입니다. 경기도로 가면요. 수원시 영통구 영통역 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20평대가 5억 정도 합니다. 여기도 학군도 좋고 상권도 좋고 입지적으로 너무 좋지만 연식이 너무 오래됐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여기 대부분 아파트들이 97년에서 2000년 정도로 연식이 25년 이상입니다. 같은 5억 정도의 돈으로 우리가 지방 강력시에 산다 했을 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신축 아파트 30평대를 5억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대구의 동구의 동대구역 인근인데요. 여기는 이제 백화점도 있고 신한 뉴타운이라고 해서 뉴타운으로 계속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큰 곳입니다. 여기 30평대 아파트들이 대략 5억 정도로 살 수 있고요. 신축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중구의 대구역 인근인데요. 여기도 신축 아파트, 분양권도 다 섞여 있죠. 5억 정도로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죽전역 인근인데요. 여기도 새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죠. 신축 아파트를 5억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유천동 신월성 부근인데요. 여기는 학군 학원가도 괜찮은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연식이 괜찮은 신축 아파트를 5억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전에도 5억대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대전의 중구 목동과 중촌동 일대인데요. 목동 같은 경우는 둔산동까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둔산동에 학원가가 밀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학원가를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또 여기도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동네죠. 여기도 보면 5억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가면요. 광주의 서구 농성동, 화정동, 동구 계림동 이쪽에도 5억대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광역시로 가면요. 같은 5억으로도 평수도 넓히고 상품성도 확실히 좋은 신축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5억 있다 했을 때 지방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입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지방광역시 예시를 다 들었지만 그 동네마다 입지가 다르죠. 같은 5억대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때나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안에서도 입지가 있죠. 거기 사는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쵸? 아, 여기는 학군이 너무 좋은 동네야. 여기는 아파트가 밀집돼서 정말 쾌적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 입지를 좀 잘 선별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5억대라고 해서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곳은 지금 그 지역이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원래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른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우리가 저평가된 곳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된 곳을 지금 잘 선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입지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두 번째는요. 상승의 속도가 느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돈으로 경기도에 있는 구축 아파트 사는 것과 아니면 지방광역시에 신축을 사는 것 비교했을 때 지방광역시에서 하면 좀 더 상품성이 좋고 평수 넓혀 살 수 있지만 이 상승의 속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최근까지 상승했던 패턴을 보면요. 서울이 먼저 올라갔죠. 지금은 전국적으로 주춤하긴 하지만 다시 지금 서울의 상급지부터 회복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경기도가 먼저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방은 지금 현재 미분양도 너무 많고 아직 청약 경쟁률 같은 것도 미달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아직 흐름이 더 올라오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러면 경기도가 흐름이 더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지방광역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당장 팔아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지방광역시에 있는 아파트가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수요가 있는 곳, 그래도 그 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30% 안에 든다. 그래도 못 들어도 상위 50% 안에 든다라고 했을 때는요, 굳이 그걸 꼭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별로라서 하락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자체가 지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다시 그 도시에 흐름이 오게 되면요, 그런 것들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내가 갖고 있는 게 못난이가 아니라고 하면요. 굳이 저는 그걸 싸게 팔고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사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수요가 있는 곳인가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나는 실거주가 아니라 이렇게 저렴할 때 전세를 끼고 사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때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두면요. 확실히 저렴하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전세를 끼고 사둔다 했을 때는 결국엔 전세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매가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전세가도 아직까지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매매가는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전세를 낮게 맞춰야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지금 동네가 물량이 많아서 전세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못 맞추면 그때는 내 돈이 온전히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사두고 싶다 했을 때는 저는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싸게 살 수 있지만 이게 그만큼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 그 갭이 줄 수 있죠. 매매가가 조금 더 지금보다 오를 수는 있지만 전세가가 또 올라와 주기 때문에 뭐 지금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지역이 그래도 전세가도 올라가지고 매매가도 조금씩 올라가 준다고 했을 때는 리스크가 지금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리스크라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미분양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아직까지 많은 곳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정말 물량이 또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그때 사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대구에 있는 수성구의 상급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를 보면요. 2012년에서 13년, 14년 요 시기에 보면요. 전세가율이 83%입니다. 그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거의 상승 초입이라 할 수 있는데 상승 초입에는 매매가는 못 치고 나가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구축 아파트를 1억이 안 되는 돈, 거의 6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비단 대구라는 곳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면 결국에는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이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그 상승 초입에
전세가가 딱 올라가는 지점을 잘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매매와 전세 내 투자금을 줄이면서 좀 더 괜찮은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 시기에 딱 보시면요. 미분양이 확실히 그 지역의 평균만큼 딱 내려와 줬어요. 그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2012년에서 2013년 요 시기에 미분양이 정말 급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개수가 중요한데 미분양이 평균이 거의 4,700개, 5,000개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 정도로 내려와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양도 확실하게 이 평균에 가까이 내려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때의 대구의 매매와 전세의 흐름을 보면요. 매매의 상승보다는 확실히 전세 지수의 상승이 더 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잘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들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 내 돈을 적게 들이면서 사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언제 사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저렴하게 지금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산다 하더라도 상승의 속도가 서울 수도권보다 느릴 수 있다라는 점,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직까지 악재가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100% 이거를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전세가율이 확실하게 올라가주는 그 지점, 최소 저는 60% 이상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확실하게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요. 그런 적절한 시점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